자, 2024년이 됐습니다. 카프로. 네, 디테일링 용품 맛집이죠. 카프로에서 아주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왔고, 또 제가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온 제품도 같이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로 신제품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드 이미지의 그 에스커 블로그 여기를 보면은 제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작년 9월이었죠? 10월이었나요? 예. 미국에서 열린 시마쇼에서 카프로가 2024년도에 출시할 신제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이 바로 디쿼츠 고죠. 예. 디쿼츠 고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년에 카프로에서 디쿼츠라는 유리막 코팅제가 새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C쿼츠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뭐야 C 다음에 D니까 뭐 다음은 E쿼츠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D가 이제 다이아몬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나노 다이아몬드 성분이 함유된 그런 유리막 코팅제로서 유리막 코팅층이 기존에 있던 유리막 코팅제들보다 굉장히 단단해서 코팅을 하고 나면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했던 그런 유리막 코팅제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리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크래치를 경감시켜주는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단 2회 레이어링 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디쿼츠는 프로페셔널들에게만 판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써보고 싶은데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그 디쿼츠의 오너들, 우리 같은 일반 오너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디쿼츠 고입니다. 그래서 이 디쿼츠 고가 이제 1년 만에 디쿼츠가 나오고 1년 만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과연 성능이 어떠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설명들이 쭉쭉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오너용 제품이기 때문에 디쿼츠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누가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걸 아는데 후진 제품을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표면 경도를 5포인트까지 상승시킨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용 디쿼츠하고 동일한 수치예요. 지금 제가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표면을 경화시켜서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그 능력만큼은 동일합니다. 프로급하고. 정말 그런지는 써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밑에 보면 Enhanced Smoothness라고 써져 있어요. 말 그대로 부드러움이 더 개선됐다, 좋아졌다라는 뜻인데 이 말인즉슨 슬립감이 아마도 향상되었을 거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디쿼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코팅제이지만 아쉽다고 하면서 제가 슬립감과 발수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디쿼츠 고는 플루오로 폴리머라고 하는데 뭔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플루오로 폴리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면의 경도를 단단한 경도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촉감까지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앞서 나왔던 프로급의 디쿼츠보다 더 좋아진 점이에요. 개선된 점. 그래서 오호라, 이게 단순히 그 디쿼츠의 좀 뭐랄까 좀 아랫 버전 혹은 뭐 조금 뭐 좀 물탄 버전, 뭐 슴슴한 버전, 뭐 이런 제품이라기보다는 조금 개선점을 조금 둔, 지향점을 조금 다르게 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디쿼츠 고 50mm가 있죠. 지금 아직 사진은 안 나와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 125불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미국 기준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그대로 다 주고 사진 않을 거예요. 보통 할인 20에서 25% 할인을 받아서 사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125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만 원 정도입니다.
프로용 디쿼츠도 거의 20만 원 초반대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마 디쿼츠 오너용은 디쿼츠 라이트로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름을 굳이 라이트가 아니라 고를 썼다라는 건 뭔가 얘는 디쿼츠의 약화 버전이 아니야.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고 얘는 조금 다른 애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용량이 50ml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50ml만 내는지 모르겠어. 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30ml만 해도 충분한데 왜 50ml만 출시를 했는지 약간 상술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오너들에게는 사실 50ml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차도 30ml면 끝나거든요. 50ml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레이어링 권장인가 하셨는데 권장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번의 시공으로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지만 한 번 더 레이어링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어링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왠지 꼬시는 것 같죠? 어찌 됐든 기존의 디쿼츠보다 다운그레이드 됐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슬릭감 혹은 발수력도 조금 더 개선된 그런 형태가 아닐까. 뭐 내구성이나 표면 경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해졌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유리막 코팅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수력도 좋고 슬립감도 좋으면서 내구성도 좋고 뭐 모든 걸 다 갖춘 제품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올리려면 다른 하나를 조금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디쿼츠 고 2024년 딱 써있죠? 이거 제가 진짜 안 열어봤거든요.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들어가 있네. 벙어리 장갑. 이 벙어리 장갑 들어가 있네요. 카프로의 이 벙어리 장갑 어플리케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이게 들어가 있네. 왜 근데 이게 들어가 있지? 이걸로 코팅을 시공하라는 건가? 아무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터 스웨이드랑 블럭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발라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메인. 짜잔. 아우, 영롱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디쿼츠 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도 해보고 리뷰도 해볼 겁니다. 그 리뷰 과정에서 기존에 제가 사둔 디쿼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구매한 지 좀 돼갖고 성능이 아직까지 온전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존 디쿼츠 고랑 같이 내구성 비교도 해볼 생각이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디쿼츠의 G포스라는 겁니다. 얘는 같은 디쿼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G포스는 유리 발수 코팅제입니다. 유리에다가 바르는 발수 코팅제. 생긴 거는 진짜 UV 디쿼츠 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디쿼츠니까 또 나노 다이아몬드 성분을 함유시켜서 새롭게 개발한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유리 발수 코팅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발수 코팅제가 뭘 투명함을 강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발수 코팅제 중에서도요 투명함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에 바를 때는 몰라요. 바르고 나서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유리 발수 코팅을 한 지 좀 오래돼 가지고 유막 제거제로 걔를 지워낼 때가 있잖아요. 지워내면 원래 맨 유리 모습하고 유리 발수 코팅을 한 데랑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몇 제품들은 투명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나 발수 코팅을 하고 났더니 약간 야간에 빛이 좀 번져 보인다든가 아니면 좀 뿌옇게 보여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G포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서 시야나 이런 거 확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표면을 경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내 스크래치성, 유리에도 내 스크래치성을 높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에도 여러분들 이거 와이퍼질 하다가 그 사이에 뭐 모래나 이런 거 끼면은 와이퍼 스크래치 생기는 거 아시죠? 이런 디쿼츠 G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크래치도 조금 완화해 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G포스 같은 경우에는 10mm랑 50mm 두 가지를 놓고 있어요. 근데 진짜 30mm를 왜 안 만들어 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카프로가 저기 30mm 병이 품절났나? 너무 이악 물고 30mm는 죽어도 안 만들겠다고 뭔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10mm 제품은 35불, 그리고 50mm 제품은 99불입니다. 야, 가격이 솔직히 이게 유리막 코팅제인지 유리 발수 코팅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웬만한 유리막 코팅제보다도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로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요.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건 문매를 맞아야 합니다. 네. 마땅히 혼나야 되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는 성능에 웬만한 자신이 없어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네. 근데 저는 샀습니다. 짠짜라짠. 예. 50mm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짜. 자, 열어볼게요. 얘는 구성품이 되게 단촐한데, 자, 이게 그 화장솜 같이 생긴 그 어플리케이터예요. 이게 예전부터 카프로는 유리 발수 코팅제에는 요 화장솜 같이 생긴 이 어플리케이터를 넣어주는데, 저는 이거 불편해서 안 씁니다. 자, 아무튼 요거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리막 코팅제하고 동일하게 이 스웨이드 천하고, 예, 어플리케이터 블럭 요 두 개, 예, 요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설명서 있고, 마지막으로 본 제품. 10만 원이 넘는 유리 발수 코팅제를 쓰는 날이 오다니. 예.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카프로에는 플라이바이 포르테, 뭐 플라이바이 30라는 유리 발수 코팅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성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할까? 혹은 작업성이 너무 별로라서 사실 그동안에는 시장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뭐 과연 얘네들이 진짜 절치부심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었는지 뭐 써보기 전에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불, 그러니까 거의 100불이에요. 100불이면 뭐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13만 원 정도 하는데, 유리 발수 코팅제 따위가 13만 원? 네, 제가 엄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좋기만 해봐 아주. 용서는 없습니다. 저희는 자비가 없어요. 네, 이 정도 가격을 냈는데 가격이 뭐 성능이 뭐 그냥 고만고만하다? 저 터져야 됩니다. 어찌됐든 높은 가격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 예, 시장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제품도 엄격한 시선으로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예,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예, 솔직한 리뷰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클래리파이 포빅이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요번에 카프로에서 나온 발수력을 가진 유리 세정제입니다. 유리를 닦는 유리 세정제인데 발수 성능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몇 가지가 있죠. 작년에 나온 기온 쿼츠의 글라스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냥 글라스는 유리 세정제고, 순수한 유리 세정제고, 글라스 플러스는 발수력이 들어간 유리 세정제잖아요. 똑같습니다. 카프로도 클래리파이라는 유리 세정제가 있어요. 거기에 포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수 능력이 있는 유리 세정제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품은 누가 봐도 기온 쿼츠의 글라스 플러스의 대항마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스트릭 프리 글라스 클리너라고 나와 있는 문구에서 제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온 쿼츠의 글라스 플러스라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작업성이 별로예요. 막 얼룩이 남고 잔사가 굉장히 많이 남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놓고
몇 번 안 썼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대항마로 나온 이 클래리파이 포빅에는 대문짝만하게 우리 제품은 얼룩이 없습니다. 스트릭 프리. 마치 기온 코츠를 뭐라고 하는 것 마냥 겨냥한 듯한 그런 문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 세정제는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수력이 있는 유리 세정제는 마치 우리가 유리막 코팅을 하고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을 하고 관리제를 뿌려주듯이 우리가 유리에다가 발수 코팅을 한 다음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세차가 끝나고 나서 관리제를 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왜냐하면 유리에다가 해놓은 발수 코팅제가 좀 더 오래 그리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네, 샀다. 네, 샀습니다. 클리어리파이 포빅. 이 제품은 어떠한 성능과 어느 정도의 작업성을 가졌는지 이것도 엄격하게 비교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스킨케어 키트고요. 요 제품은 이제 차량 안에 있는 가죽을 세정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인데 기존에 있던 코팅제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생긴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클렌즈라고 하는 요 위에가 이게 폼 트리거거든요. 누르면 거품처럼 푸슉 하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가죽을 세정할 때 쓰는 겁니다. 가죽을 세정하는 세정제, 이름 그대로 클렌즈, 세정하는 세정제고요. 여기 로션이라고 써져 있는 요 제품이 이제 일종의 뭐 가죽 컨디셔너, 이렇게 가죽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팅제는 아니에요. 얘는 코팅제는 아니고 뭐 요런 제품이고요. 그 밖에 여기 뒤에 살짝 나오지만 가죽 세정할 때 쓰는 브러쉬, 조그만 브러쉬랑 그리고 뒤에는 약간 좀 더 부드러운 털이 나 있는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그냥 극세사 타올 요렇게가 하나의 세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들 그러니까 나는 내 차에 가죽이 있어. 난 가죽 시트를 쓰는데 나는 가죽 코팅 그거 잘못하면 얼룩도 남는다 그러고 시공할 줄도 모르는데 괜히 했다가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러는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제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죽 세정제랑 컨디셔너 저 두 제품이 다 150ml 그러니까 좀 작습니다. 하지만 차 한 대는 충분히 시공하고도 남을 양이고요. 로션 이 제품은 아마 150ml 정도면 꽤 오래 쓰실 거예요. 이거는 뭐 매번 바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여기 마이크로 버프라는 요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제품 중에 인테리어 클리닝 할 때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렸던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이 테리어플에 아주 부드러운 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이 바로 요 제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모양이 카프로를 상징하는 저 사다리꼴 모양 딱 엣지가 있고 요 제품은 이제 양면이 다 털이에요. 양면이 다 털이라서 양면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뭐 굳이 비싼 이 제품을 살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랬고 요 밑에 있는 요 가죽 브러쉬 얘가 크기가 솔직히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돼 보이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게 조그맣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고 제가 만졌을 때는 이 털이 조금 좀 '너무 뻣뻣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 취향에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주 더러운 가죽 시트가 아니라면 '굳이 이 브러쉬 좀 이렇게 뻣뻣한 브러쉬를 써야 할까?' 차라리 이 위에 있는 요 마이크로 버프 얘로 클렌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펀지는 그렇게 뻣뻣하진 않아요. 딱딱하진 않아요.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라면
뭐 요 제품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구미에 이렇게 당기진 않아서 구매는 안 했습니다. 카프로 스킨케어 레더 키트 이게 35불이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만 원 좀 넘겠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아주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이 중에서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이 로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클렌징 얘는 그냥 APC 아무거나 희석해서 써도 충분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터나 뭐 브러쉬 이런 것들은 알리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싼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로션 얘만 따로 팔면 좋겠는데 얘는 또 따로 안 팔더라고. 자, 그리고 요 제품도 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그런 제품이고요. 디하이드레이트 볼드라는 드라잉 타올입니다. 드라잉 타올. 기존에 있던 디하이드레이트라는 드라잉 타올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디하이드레이트 볼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뭐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트위스트 드라잉 타올입니다. 그러니까 극세사를 꽈서 꽈가지고 만든 트위스트 루프 형태의 드라잉 타올이고요. 기존의 드라잉 타올들보다 털 길이를 늘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2배 정도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GSM 그러니까 중량감이죠. 타월의 중량감도 1000 GSM 정도로 거의 2배로 뛰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료를 2배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곧 흡수력도 2배가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정비례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흡수력이 좋아지긴 했을 텐데 2배가 되었을지는 사실 사용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간혹 이 극세사 타올 중에 GSM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GSM은 그냥 그 타올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량. 근데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조건 좋은 타올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GSM만 올리게 되면 타올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핸들링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 적절한 스윗 스팟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됐든 드라잉 타올에서 GSM이 올라가면 마치 이제 양동이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총 양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GSM이 올라가면. 근데 얼마나 빨리 그 물기를 흡수하느냐, 흡수량 말고 흡수력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GSM보다는 혼용률이라고 하죠.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아마이드의 그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냐, 7대 3이냐, 8대 2냐, 뭐 7.5대 2.5냐, 이런 혼용률에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디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혼용률이 8대 2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혼용률을 보면 여기 블렌드가 80대 20으로 되어 있죠. 혼용률이 8대 2라는 거는 사실 흡수력이나 부드러움보다는 내구성이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리고 이제 조금 원가를 조금 더 싸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트위스트 드라잉 타올이 8대 2의 혼용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저는 조금 불만이거든요. 너무 딱딱해. 요 제품도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카프로. 짜잔, 나오죠? 그리고 진짜로 딱 들었을 때 이 중량감이 사실 엄청납니다. 중량감이 엄청나고요. 지금 이게 제 캠에서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올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크기는 그 90 플러스 70cm예요. 그냥 대형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털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여기가 진짜로 길어진 게 딱 눈에 보여요. 맞아요. 두툼해진 것도 사실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용률이 8대 2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스트 루프형 타월들은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러움은 솔직히 좀 떨어져요. 근데 과연 진짜 어느 정도의 흡수력을 보여줄지는 써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 테두리에는 이 회색 그 스웨이드로 마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요건 뭐 워낙 잘하죠. 사실 제가 작년에 블랙 디테일 어워드로 드라잉 타월 부분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을 기온코치의 실크 드라이어 2보 제품을 꼽았잖아요. 사실 실크 드라이어 2보는 올이 길어진 제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촘촘해졌지. 촘촘해져서 흡수력을 좀 높인 제품이라면 요 제품 카프로의 디하이드레이트 볼드 같은 경우에는 길이까지 늘렸다. 아, 역시나 근데 가격은 사악하다. 34불. 34불이면 도대체 얼마야? 4만 원이 넘죠? 지금 드라잉 타월이 지금 4만 원 넘는 게 이게 말이 돼? 아, 카프로가 요새 조금 욕심이 좀 생겼나? 예, 아무튼 가격이 굉장히 늘었다. 흡수력이 2배가 된 대신에 가격도 거의 2배다. 다른 드라잉 타월에 비해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이미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저도 구매한 제품이 있고 또 구매하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카프로 제품들 제가 올해 안에 또 즐겁게 또 써보고요.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